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, 경실련이라고 하죠. 네, 경실련. 여기서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, 2025 조기대선 유권자 정책 성향 분석,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참여 인원이 꽤 많았어요. 6만 8천 명이 넘었죠. 우와, 6만 8천이요? 엄청나네요. 네,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20대, 30대 참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. 한 76% 정도. 76%나요? 그럼 진짜 젊은 세대, 청년층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네요. 그렇죠. 확실히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지 그 민심의 지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. 네, 복지, 경제, 안보, 여러 분야에 걸쳐서요. 네,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좀 눈에 띄었나요? 역시 그 복지,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정말 강했어요. 복지요. 네, 공공복지 확대해야 한다. 여기에 무려 87.7%가 찬성했습니다. 87.7%요? 와, 이건 뭐 거의 다 찬성인데요? 그렇죠. 압도적이죠. 반대로 복지 지출 줄이자 여기에는 73.9%가 반대했어요. 그러니까 확대는 찬성, 축소는 반대. 확실하네요. 네, 다른 경제 관련 이슈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. 어떤 것들이요? 예를 들면 그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있잖아요. 네네. 고가주택세금. 맞아요. 이거 유지하자는 의견이 75.2%나 됐고요. 이것도 꽤 높네요. 그리고 또 주요 산업 국유화, 그러니까 기관 산업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자. 이것도 74.7% 찬성이었어요. 확실히 불평등 해소나 뭐 조세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기대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?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. 반면에 그 법인세 인하라던가 네, 부동산 규제 완화, 이런 건 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쪽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는 반대가 더 많았어요. 법인세 인하는 64%, 부동산 규제 완화는 58.1%가 반대했습니다. 그럼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, 이런 분위기군요. 네, 그런 선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안보 분야는 좀 어땠나요? 여기는 좀 결과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? 네, 안보는 좀 더 복합적이에요. 복합적이요. 네, 국방 예산을 늘리자. 여기에는 77.5%가 찬성했어요. 꽤 높죠? 네, 높네요. 그런데요? 그런데 동시에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. 여기에는 무려 89.9%가 지지했어요. 거의 90%죠. 잠깐만요. 국방 예산도 늘리고 외교적 해결도 지지하고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?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군사력도 키우고 대화도 하자는 거니까. 네. 근데 이걸 균형 잡힌 시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균형 잡힌 시각이요? 네.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는 갖추되 그래도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해법을 우선시해야 한다. 이런 요구인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실제로 전시작전권 환수, 이거 우리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자주국방. 81.2%가 찬성했고 또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도 77.5%가 찬성했어요. 그렇군요. 자주적인 안보랑 평화 구축, 이 두 가지를 다 원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열망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다음으로 권력 감시나 정보 정책 쪽은 어땠나요? 요즘 또 가짜 뉴스 문제 이거 심각하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명확했습니다. 네. 우선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공수처 있잖아요. 네,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. 이거 설치하고 유지하는 거에 77.4%가 찬성했어요. 권력 감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주 강한 거죠. 역시 권력 견제에 대한 요구가 높군요. 네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표현의 자유가 허위 정보, 그러니까 가짜 뉴스 유포까지 보장해야 하냐 이 질문이에요. 네, 민감한 질문인데요. 80.4%라는 아주 높은 비율로 아니다라고 답했어요. 그렇군요.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 정보는 안 된다는 거네요. 네, 무분별한 정보 확산보다는 어떤 공적 신뢰나 질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하긴 요즘 워낙 정보가 넘쳐나니까요. 근데 모든 사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한쪽으로 가진 않았겠죠. 좀 논쟁적인 이슈들도 있었을 텐데요. 물론이죠. 대표적인 게 그 원자력 발전 확대 문제였습니다. 원전. 네, 이건 항상 논쟁이죠. 네, 찬성이 46.4%, 반대가 53.6%. 정말 팽팽했어요. 거의 반반이네요. 아직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.
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죠. 네, 이것도요. 결과는 어땠나요? 여기에는 64.9%가 반대했습니다. 아, 반대가 더 높았군요. 그럼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네요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분석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.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하고 다수 유권자 의견 사이에 차이가 좀 있었다면서요? 네,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대부분의 의견이 비슷했어요. 네. 그런데 핵심적인 경제정책 딱 두 가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. 오, 어떤 건가요? 첫째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. 이런 시장 자율주의적 시각인데요. 네. 유권자 다수 63.1%는 여기에 반대했어요. 그런데 이 당선자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. 오, 정반대네요. 네.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산업 국유화 필요성. 네, 그것도 높았죠. 74.7% 찬성. 그렇죠. 유권자는 찬성인데 이 당선자는 반대했어요. 와, 이거 정말 중요한 경제 철학에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. 그럼 이게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?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 거죠. 그렇겠네요.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때 이런 다수의 민심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. 쉽지 않겠는데요? 네, 경실련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 민심의 저표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. 네. 오늘 경실련 분석을 쭉 보니까 복지 확대, 공정한 세금, 또 균형 잡힌 안보, 그리고 권력 감시 강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바라고 있다는 걸 구체적인 숫자로 딱 확인할 수 있었네요. 그렇죠.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. 네.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다수 유권자의 경제관하고 새 정부의 입장에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잖아요. 네, 그 두 가지 포인트. 이게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, 이 민심 지도가 어떻게 활용될지 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그렇겠네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이렇게 데이터로, 숫자로 드러난 다수 유권자의 생각과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를 때 과연 민의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